양파 때문에 빨리 죽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양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파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으면 혈압도 건강도 되살릴 수 있다고요. 오늘은 제약회사가 숨겨온 양파의 진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심장질환과 만성질환을 진료해온 의사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비밀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양파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지어 협심증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의 임상 경험과 국내외 의학 연구,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양파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힘이 2배, 3배로 커질 수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10명 중 8명은 양파를 매일 드시면서도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먹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양파의 황금 법칙을 실천하신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3가지 양파 건강 루틴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를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파는 수천 년 전부터 약초로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저 반찬의 재료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8분은 양파를 꾸준히 드십니다. 하지만 건강이 호전됐다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볶고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복에 즙으로 마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양파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도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돈입니다. 양파는 약처럼 팔 수 없고 매일 약을 처방하는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고혈압, 당뇨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며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묻습니다. 식습관, 특히 양파는 어떻게 드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무심히 먹는 양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양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순서, 시간, 조리 방식, 함께 먹는 재료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광주에 사시는 72세 임태성 어르신입니다. 혈압이 늘 190 이상으로 치솟았고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셔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사로 일하는 손녀가 양파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15분 두고 들기름에 볶아 식사에 곁들이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35에 85. 담당 의사도 놀라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석 달 뒤 임 어르신은 혈압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인에 거주하는 68세 정복래 할머니입니다. 당뇨로 하루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던 분입니다. 손녀가 알려준 양파 껍질 가루와 점심 전 섭취법을 실천하셨고 한 달 후 혈당은 21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6달 뒤엔 주사 없이 혈당이 유지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전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입니다. 협심증으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던 분입니다. 이분은 양파차를 하루 2잔, 석 달간 꾸준히 마신 결과 가슴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가벼운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 강남의 67세 박정호 어르신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으로 매우 높았지만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실천하신 후 2달 만에 수치가 180까지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건 약 수준의 효과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북 구미에 사는 69세 김남호 어르신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90을 넘겨 늘 약을 복용하셨지만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셨죠. 제가 권해드린 양파 들기름 볶음을 실천하신 결과 한 달 만에 수치가 220으로 내려갔고 3달 뒤에는 18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후 약을 줄이고 지금은 식이요법으로만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인천의 66세 이은숙 할머니입니다. 오랜 기간 불면증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양파차를 자기 전 미지근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밤새 뒤척이던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파를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시간에 맞춰 약처럼 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양파의 놀라운 성분과 작용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인과 알리나아제라는 두 효소가 만나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활성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알리신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양파를 조리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볶거나 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효소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못해 알리신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른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은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암과 심혈관 질환,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며 몸 안에서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양파를 물에 삶을 경우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가지만 기름에 볶을 경우 지용성 성분의 체내 흡수가 3배에서 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알리신과 오메가3의 결합 효과가 커지며 심장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파에는 크롬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성분이 단순한 섭취 방식의 차이로 몸에 흡수되지 않거나 반대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양파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다음은 이 성분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워싱턴 영양의대 연구팀은 알리신이 고혈압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퀘르세틴은 염증 억제, 세포 노화 방지에 탁월하며 특히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알리신은 자른 뒤 기다리기, 퀘르세틴은 기름조리라는 두 가지 핵심 방식 모두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몸속에서 혈관 건강과 면역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첫째, 자른 후 반드시 기다리세요. 양파를 자른 뒤 최소 10분, 이상적으로는 15분 동안 공기 중에 둬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이 시간을 무시하면 양파의 약효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을 넣고 삶는 것은 피하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약불로 가볍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퀘르세틴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셋째, 섭취 시간대를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먹으면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인슐린 민감도도 크게 향상됩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이나 밤 9시 이후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속쓰림, 위염,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은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위장 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막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팁들을 실천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 양파즙을 매일 공복에 한 컵씩 드시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기를 구울 때 곁들임 없이 드시는데 양파를 함께 구우면 발암물질 생성을 70%나 억제할 수 있다는 호주 멜번 암센터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같은 양파를 드셨음에도 이 실천 팁을 따르기 전후로 혈당 수치가 20% 이상 차이 났다고 말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양파의 색깔과 부위에 따른 효능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색깔과 부위에 따라 효능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라,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며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보라색 껍질 가까이에 안토시아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세척한 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란 양파입니다.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은 양파로 심장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세 번째는 흰 양파입니다. 알리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혈당 조절,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양파 껍질입니다. 껍질에는 퀘르세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 효과를 높여주고 특히 껍질을 말려 가루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양파를 구매할 때는 용도와 건강 상태에 맞춰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흰 양파, 심혈관 문제가 있다면 노란 양파, 암 예방이 목표라면 보라 양파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양파를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선택해서 드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양파를 섭취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훌륭한 자연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 역시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아스피린, 와파린 등의 약과 함께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파, 특히 양파즙을 과다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파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양파즙을 마시던 한 환자는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이나 위통,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꿀과 양파를 함께 섞은 양파꿀은 특정 체질에 따라 시력 저하나 황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대안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당 함량이 높은 꿀과의 조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양파 섭취를 수술 1, 2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혈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약처럼 섭취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내 몸 상태,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65세 박경수 씨는 양파즙이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2컵씩 마셨다가 신장에 무리가 와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천연식품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도 과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꿀을 매일 2큰술씩 섭취하던 77세 이은자 할머니는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시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먹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실천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양파 루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 껍질 가루입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그늘에서 3, 4일간 말린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보관합니다. 이 가루를 하루 1스푼씩 밥이나 국에 넣어 드세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이정호 어르신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회복 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6개월 뒤 막혔던 혈관이 상당히 열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 카라멜 양파 볶음입니다. 양파를 수평으로 얇게 썬 뒤 15분간 두었다가 들기름의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주세요. 갈색빛이 돌 정도로 볶으면 퀘르세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루 2숟가락 정도를 식사 때 반찬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의 장민수 씨는 전립선암 초기 진단 후 이 양파볶음을 매일 실천한 결과 6개월 뒤 PSA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강화 양파차입니다.
양파 한 개를 껍질째 씻어 얇게 썰고 생강 한 조각과 함께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20분간 끓입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소량 넣어 하루 2잔 드시면 됩니다. 협심증, 손발 저림,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 루틴은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께 권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실천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양파는 그저 반찬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파의 황금 법칙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천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원칙입니다. 그중 어떤 분은 수술을 피할 수 있었고 어떤 분은 혈압약,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 돌잔치를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양파를 자르고 15분 두었다가 볶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천해 보신 결과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양파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식품은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심입니다. 건강한 삶, 이제는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는 손주의 얼굴을 오래 보고 싶어요. 약 없이도 가족과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닌 삶의 질이며 그 중심엔 매일의 식생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파는 그렇게 일상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실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당신이 이 정보를 실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응원이자 변화의 씨앗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